돈을 풀면 부동산이 오르고요. 돈을 풀지 않으면 침체가 옵니다. 사실상 외통수죠. 안녕하세요. 권선생의 명견백리의 권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10분 만에 정부 정책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 보시고 욕 한 사발이 시원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일단 기사 하나 띄워드릴게요. 뉴스형 기사고요. 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참 그렇죠?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법부가 오판 혹은 정치적 스탠스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 관료들은 절대 멍청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요.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법원이고 행정부는 정부를 의미해요. 조금 애매한 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선출직이면서 본인 세력의 기반은 입법부, 즉 정당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아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여당이 180석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장관이 있어요.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기조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임명직이에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로 전 정권 장관의 트렌드는 실무자들이었고요. 이번 정권 장관의 트렌드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장관 아래 차관들부터는 공무원들이고 공채 출신이에요. 이 조직을 보통 관료라고 불러요. 관료,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시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윗선, 즉 장관님 정도 되겠네요. 이 윗선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중 하나를 임대사업자로 보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이 하명을 받들어 현황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담당하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들을 조지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이분들은 조지는 방법론들을 확인하고 만들어내서 보고하게 됩니다. 윗분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요.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갈 텐데요. 이 관료제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직적이고 딱딱해요. 윗선 지시를 뒤집어 풀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윗선이 거대 여당에서 한글발 하시는 분이고 나라님하고도 커넥션이 있다? 이러면 더더군다나 윗선에 저항하기 어렵겠죠. 사실요, 우리나라 관료들은 어마어마한 엘리트 조직이에요. 50 때부터 민간의 경제인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테크노크라트라고 해서 국가 건설의 핵심 축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정권 임명직 공무원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관료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즉 행정부 역시 입법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이고 주요 부처 관료들이 그에 끌려가는 모양새란 말이죠. 행정부 관료분들이 현재 정책 기조의 부작용,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서 공급을 차단하여 서울 시내 주택가격 폭등을 만들어냄,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의 주안점이 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저번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디플레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돈을 풀어내서 강제적인 인플레를 유도하고 있고 그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옮겨갔을 때의 오버슈팅입니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 집값의 완만한 상승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GDP 상승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내겠다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근데 지금 GDP는 내려갈 판인데 집값은 슈팅이 나오죠.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100조 원을 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뉴딜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고 돈을 풀어서 유효 수요를 만들고 이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거였는데 이때 땅값이라고 100였겠습니까? 올라가죠.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자산 가격 상승이 나오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적어도 주택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사실 올라서 문제라기보단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신라진처럼요. 자산 가격이 올라서 배 아픈 사람이 많아지는 거랑 폭락이 나서 사회가 무너지는 거랑 어떤 게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폭락이란 게 나오지 않도록 이 자산을 올리지를 말자 해서 길을 쓰고 수요를 틀어막고 있는 거고요. 근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겠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돈을 풀면 부동산이 오르고요. 돈을 풀지 않으면 침체가 옵니다. 사실상 외통수죠.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거용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조여나갈 것 같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액티브한 대책을 안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5년 만에 가격이 더블이 되어서 30억을 찍었다 하면 우와 하거나 저 적폐세력 하는데요. 김땡땡님의 청담동 주차장 땅이 15년 만에 119억에서 300억이 되었다는들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우와 하고 말지. 한양도성 안에 대지분 확보하는 건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요. D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상기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